예, 안녕하십니까. 어, 11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반,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청년 박정희의 혁명정신 관련 토론회를 합니다. 이 토론회 기획은, 제가 직무정지 되기 전에 기획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주체가 조원진 의원실 개인 주체고 비용도 다 조원진 의원실에서 내는 거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를 했을 때 제가 마무리 짓는 게 맞다고 당에서 판단을 해서 오늘 제가 이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발제를 저는 PT로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 자료집을 낸다 그러니까 이 자료집에 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해서 한 30페이지 정도 박정희 대통령의 청년기만 담아서, 그러니까 5.16까지만 딱 잘라서 이야기거리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경재 자유청년맹 총재가 박정희와 김대중이 꿈꾸던 나라라는 책에, 그거 제가 다 그때 특보 시절에 자료조사를 했었거든요. 자료조사를 같이 도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발췌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토론에 참여하셔가지고 가져가서 읽으시면 되는 거고, 제가 좀 발제하는 내용은 거기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산업화 근대화의 업적을 남길 수 있었는지, 그 원천적인 청년 때의 결단과 혁명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박정희 대통령 세미나 수도 없이 참여를 했고, 이 보수파리들 치고 박정희 대통령 세미나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이 보수파리들의 썩어빠진 지성과 양심이 혁신이, 자유한국당 혁신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짓을 한 사람이 유석춘, 박정희 기념재단 부이사장, 그리고 여명, 청년 박정희 연구회 부회장. 박정희 파리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보수 파리들이 박정희 외친 게 그 내면의 혁명 정신은 다 갖다 버리고 돈 주는 대로 그냥 박정희는 위대하다, 이것밖에 없었단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를 팔면 팔수록 반박정희 노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박정희 팔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장녀를 감옥 보내고 쫓아내는데 칼을 대는 이런 추태까지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파트를 좀 잡은 겁니다. 전 지금 여기에 한 7가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발제문의 결론은 제가 따로 좀 정리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경부고속도로 건설인데, 보수파리들이 이 박정희 대통령 업적을 세미나 하면요, 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엄청난 물동량이 부산과 서울을 오가면서 우리를 부국을 만들게 했다, 위대한 박정희 찬양,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냥 저거 외우고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경부고속도로라는 것을 도대체 인간 박정희가 어떠한 배경으로 결단해서 추진할 수 있었는지, 갑자기 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청년 시절에 어떤 결단들을 내려왔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를 하겠다는 발상과 실행을 할 수 있었는지, 그걸 배워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배워야지. 자,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고속도로가 당연히 만들어야지 그럴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 반대했잖아요. 다 반대. 국회 전체 반대. 청와대도 사실 다 반대. 다 반대하는데 남들이 저걸 하겠다는 발상을 떠올리고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들어놓는데 밀어붙인다.
어마어마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엄청난 확신 없이 저건 못하는 거죠. 왜냐? 아니, 경부고속도로 그거 안 해도 박정희 대통령 뭐 집권 뭐 연장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계속 집권했으면 되지. 근데 만약에 경부고속도로를 하다가 실패했다. 정권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뭐 그것뿐입니까? 울산공업단지 그거 절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거. 그 미국의 전문가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끝 해버리지 않았어요. 안 해도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아시아나 저 남미 국가들의 이 지도자들은 안 한다 이거죠. 그냥 가만히 정권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실패하면 정말 목이 날아갈 만한 일들을 벌여왔는데 젊었을 때부터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목숨이 날아갈 일들을 자꾸 벌여왔다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안 맞아 들어갑니까? 보수파리 청년들, 전경련이 주는 그 푼돈 받고 박정희 찬양하고 홍준표가 자리 하나 주면은 홍준표 찬양하고 이런 자들이 무슨 박정희와 관계가 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경멸하고 혐오스러운 인물들이죠. 사실 박 대통령은 용병술의 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야, 도대체 박정희 대통령의 용병술을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만 배웠으면은 저런 뒤통수 치는 김한수 이러지 않았을까? 물론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뒤통수 무진장 맞았습니다. 그 부하들한테.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에요, 이분도. 네, 용병술에 대가면서도 아주 지긋지긋했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 앞에서만 그냥 깝죽깝죽거리지, 일은 하나도 안 하지. 그래서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일 벌릴 때는 아예 그냥 정주영, 막 김우중, 개척정신 가진 기업가들하고 막 해치워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부하들 내버려두고.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총괄사령관, 정주영 회장이 부사령관. 그렇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일화들 보면은 이 건설부에서는 막 계속 이 방해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일하는데. 그거 사실 둘이서 다 밀어붙여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인간 박정희의 혁명 정신의 여기는 7가지인데 제가 516을 빼먹어서 그런데요. 8가지를 좀 정리를 했는데, 나폴레옹과 이순신 전기를 읽으며 군인의 꿈을 키워나갔다. 근데 그때는 직업이 별로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1930년도 이때 초등학생인데, 자기가 아는 직업이 경찰하고 그냥 군인하고 공무원들, 그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 농부죠,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눈에 보이는 직업 중에서 제일 센 게 군인이다. 일본 순사도 군인한테 꼼짝 못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청년들이 지금 나폴레옹과 이순신 전기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일제시대 때 모든 이제 나라를 빼앗겼다고 인식했던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읽히는 책이 이순신 전기거든요. 다 계속 이제 군인을 꿈꿀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당시 군인을 꿈꿨다는 것은 가장 큰 포부를 가졌던 청년들이 꿈을 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를 하다가, 교사 잘하고 있었어요. 5년 동안. 대구사범대 나온 다음에. 근데 이게 계속 이 머릿속에 군인의 꿈이 떠오르니까 그 학생들을 불러서 계속 이 병정놀이를 시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이 되고 싶은데 교사가 돼버리니까 애들 모아놓고 이제 병정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정놀이 한참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다시 군인 돼야 되겠다 해서 나이가 20대 후반 됐을 때 그때 만주 군관학교로 가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그래도 그때 교사는 안정적인 직업이었거든요. 박봉이긴 하지만. 그것 때려치고 그냥 만주로 나가버린 거예요. 만주에서 그 중국인, 만주인, 일본인들과 뒤섞이면서 젊었을 때 글로벌 인식을 갖게 되죠. 이 아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김대중이도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은 만주 군관학교를 갔고요. 김대중은 또 꿈이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때도 일제시대였어요. 그래서 김대중도 만주 건국대학을 가려고 준비 다 해놨다가 태평양 전쟁 터지면서 못 갔는데 이걸 지금 나중에 친일 그러는데 똑같아요. 박정희, 김대중 인식은.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이 아버지는 나라 뺏긴 걸 알죠. 근데 그 이후 세대는 태어날 때 이미 일본인이라고 돼 있는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되찾니만이 이순신 정기 정도 보면서 어렴풋이 인식을 하는 거지. 웬만히 이 서울 쪽에 있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막 독립운동하는 막 정보가 막 들어오고 이렇지가 않으면요. 그냥 젊은 친구들은 그냥 일제치하에서 나는 군인이 될 거야, 나는 정치인이 될 거야, 뭐 이런 때였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 그러면요. 김대중은 뭡니까? 김대중 정치인 되겠다 어디서 정치하는 거예요? 일본 가서 정치하든지 아니면 일제치하에서 하는 정치인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빼앗겼어도 청년들은 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정보가 있는 청년들은 독립운동 하기도 하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대구사범에서도 막 항일 조직 만들기도 하고 박 대통령은 그렇게 깊이 개입한 적은 없지만은 심지어 만주 군관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건 아주 소수고 나머지들은 그냥 자기 꿈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걸 친일로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주에서부터 쫙 배웁니다. 세계도 배우고 이것도 뭐 문제가 만주 군관학교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수석을 해가지고 일본 육사로 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당시 일본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 중에 하나였잖아요. 미국을 제외하고는 뭐 영국이니 뭐 러시아니 뭐 한판 뜰만한 군대 아니었습니까? 물론 미국과 한판 붙다 보니까 일본의 전술이 하도 낙후돼서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천황폐하 외치고 온몸으로 쳐들어오니 그냥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다 무진장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거든요. 일본군의 전술이. 그렇지만 그건 미국과 비교했을 때 낙후지. 그 당시 무슨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는 일본 최첨단 최강 군대였죠. 거기서 배웁니다. 그것도 또 포병과였기 때문에 포병이 당시만 해도 가장 과학적인 부대였거든요. 근대 과학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기초적인 과학기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 지휘를 할 수 있었죠. 그걸 모르고 어떻게 직접 현장을 총지휘합니까? 그리고 친형의 죽음으로 박상이라고 사회주의 독립운동했던 사람입니다. 친형이 공산 세력으로 몰려서 죽습니다. 죽다 보니까 그 친형하고 막 친한 사람들이 막 왔을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거기서 막 섞이다가 그때는 이제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 군대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뭐 잡혀가죠. 한창 그 당시 백성엽 장군이 한창 백성엽 장군이 아니죠. 잠깐만. 그때 장군 제가 이름을 제가 발점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숙군 작업 들어갈 때, 그러니까 군대 내에 공산 세력 잡아 들어갈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사형 선고 받고 거의 뭐 목숨 왔다 갔다 했죠. 목숨 왔다 갔다 해서 이미 청년 시절에 목이 날아갈 뻔했던 겁니다. 그런 정도 고초를 겪으면서 근데 사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전기를 쓰지 않았지. 그러니까 회고록을 쓰지 못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젊었을 때, 이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고민을 했을까는 다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 관련해서는 나중에도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였잖아요.
왜 공산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생각은 다 유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는데 일본 육사에서도 뭐 거의 수석급으로 된 사람이니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그땐 정보장교할 때인데 계속 올립니다. 북한 쳐들어옵니다. 김일성 쳐들어옵니다. 계속 6개월 전부터 계속 올리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 젊은 장교가 거의 분통이 터진 거죠. 이거 100% 김일성이가 탱크 들고 쳐들어오는데 우린 탱크 한 대도 없고 그냥 야 이래가지고 너무 큰 좌절을 하는 거야.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또 한 번 이 박정희 대통령이 좌절하는 거는 중공군이 개입한다고 계속 보고 올리는데 또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때 사실은 6.25 때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국회하고 한따까리 붙는 건데 그때 이용문이라고 박정희 대통령 선배하고 엎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사실은.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은 절대 좋게 안 봤었죠. 이 당시까지는. 직접 현장에서 하는데 물론 그 당시 젊은 장교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서를 아무리 올려도 묵살됐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묵살한 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근데 그거는 당연히 몰랐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굉장히 큰 분노를 전쟁하면서 분노를 느끼면서 이때부터 이거 안 되겠다. 혁명을 해야 되겠다. 준비를 했던 거죠. 6.25 때부터. 그러다 6.25 전쟁이 끝나고 미국 유학을 갑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군인들을 다 미국 유학으로 착착착 보내주는 거예요. 한 번 전쟁 겪으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빨리 군 선진화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군인들이 유학을 제일 많이 가는 겁니다. 일반 관료 외교관보다 군인들 유학을 더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또 이 선진 문명을 배우고 돌아오죠.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세계관도 충분히 익히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것도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자기 막 깊은 고민을 쓴 글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44살 때 그냥 정권을 잡아버리니까 그런 글을 쓸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셔버려서. 그래서 미국 유학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나오진 않는데 유추하는 바로는 미국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수출 무역 국가로 먹고 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박정희 정권 넘어갔을 때 국가 발전 계획이 바뀌는 거죠. 이승만 정권 때 같은 경우 하더라도 수입 대체 전략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는 무조건 수출 지향으로 간다. 그리고 수출 지향으로 가려다 보니까 당연히 경부고속도로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4.19인데 이건 뭐 많이 알려졌죠. 원래 4.19 때 엎어버리려고 그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4.19가 먼저 터진 겁니다. 그래서 4.19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상 그때 부산에서 군인으로 있을 텐데 4.19 혁명을 지지를 합니다. 예, 군인으로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5.16 들어갈 때 4.19를 어설프게 탄압한 군 선배들을 치면서 5.16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도 5.16 때도 이미 그 자기 밑에 있던 김종필부터 여러 명 다 날아갈 뻔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박정희 잡아들일 뻔할 때 5.16에서 총탄이 날라오는 한강 다리를 그냥 건너가 버렸거든요. 이때도 그냥 5.16 하면 대충 쿠데타 목숨 걸렸던 상황이에요. 목숨 내걸고 한 겁니다. 이때. 특히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파악이 안 될 때거든요. 어차차해서 정권 잡았다 치자 이거죠. 근데 미국이 그냥 인정 안 하면 그냥 그건 뭐 끝나는 거거든요. 사형 당하는 거죠. 그냥 밀고 간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요. 이제 제가 본 발제에서 한 1시간 정도나 뭐 이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요 정도만 봐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배운다는 걸 뭘 배워야 됩니까? 젊었을 때부터 목숨을 걸라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일, 이건 정말 불이다 하는 일에 대해서 목숨을 다 걸어왔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전경련 푼돈 나눠주면서 나팔수에, 홍준표 나팔수에. 그런 거 가르쳐 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당 젊은 청년들한테는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 당이 잘못 간다? 칼 대야죠. 잘못 가고 있으면 칼 대야죠. 청년 당원이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좋지만 그럼 박정희 팔면 안 되죠. 박정희 대통령은 군대에서부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사람인데 선배들 그냥 다 싸우고 맞짱 뜨고 그렇게 간 사람인데 왜 박정희 팔면서 온실 속에 화초로 만들려고 합니까? 자,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헌정기념관,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 하면요. 바로 9일 오전 10시경 법원에서 손석희 조작 태블릿 PC 검증을 합니다. 근데 검증을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검증 방식을 택해서 카이스트나 서울대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넘길 때 조작이 나오면 안 되니까 태블릿 PC를 봐서 요거 또 다른 조작 없다. 요걸 변호인 측과 검찰 측 두 명이 입회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카이스트로 넘기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저보로도 첨해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그래서 이 검증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들고 버티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손석희 저주의 책이 약간 연기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 검증 결과가 아주 빨리 나올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2, 3일이면 끝나는 건데, 또 압력 때문에 막 한 달, 두 달 끌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버리고, 빨리 나오게 되면은 내고, 빨리 나오게 되면은 좀 기다렸다가 내는 거고요. 하여튼 태블릿 PC의 조작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진실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박정희 혁명정신 토론에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